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주말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다음 주 월요일이 또 이제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또 행복한 이런 연휴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영상을 찾아서 공부하신다. 여러분들의 수익률은 앞으로 더욱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아무쪼록 오늘도 조심 잃지 않고 쭉 가봐야 되겠죠? 정직, 성실, 겸손 다시 한번 새기면서 좋은 컨텐츠로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들어가 볼까요? 좋아요. 지난 이틀 동안, 3일 동안 암호화폐 시장 정말 지지부진했습니다. 그쵸? 너무나 재미가 없고 약간의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는 듯한 악재 요소들이 있었다 보니까 공부가 덜 된 사람들은 빠져나갔을 것이라는 거죠. 갑자기 쭉 내려앉았다 보니 롱 포지션 왔다 갔다 그들이 역시나 털어댔습니다. 그쵸? 항상 우리가 그 공포 탐욕 지수를 봤을 때 좀 극단적 공포에 가면 이들이 한 번 정도는 또 조정 주겠네. 다시 탐욕 단계 혹은 중립 단계까지 끌어내렸다가 다시 또 올리는 이런 패턴을 좀 반복하는 듯한 모습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공포 탐욕 지수도 좀 꾸준하게 트래킹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정도 말씀드리고 다음 기사 좀 넘어갈까요?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가 나오면서 미국 SEC위원회 너네 이제 슬슬 채권이라든지 주식 같은 거 있잖아. 토큰화, 이제 코인으로 좀 사게 해줘. 이것을 이제 RWA라고 하죠. Real World Asset. 모든 것을 토큰화 시킨다. 그리고 주식을 코인으로 사는 건 뭐라 그러죠? Security Token Offering, STO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농협은행과 같은 그런 시중 6대 은행에서도 지금 STO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아무쪼록 여기 나오는 1.5경 원 이상의 돈을 운용하고 있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에서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있어요. 그쵸? 과거에는 비트코인을 돈 세탁 지표라니 폰지 사기라고 하더니만 이제는 완전히 태세 전환을 하고 있네요. 어제 나온 기사입니다. 아무쪼록 자산 토큰화 승인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과장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 블랙록이 하자고 하면 그냥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까지 SEC에 ETF를 576건을 신청했는데 한 건 빼고 싹 다 승인을 받았어요. 승률이 거의 99%가 넘어가겠죠? 블랙록 승률에 고무된 비트코인. 그냥 얘네들이 신청하면 그냥 승인되는 거예요. 너희 빨리 자산 토큰화 승인해줘 하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밖에 없겠죠. 그쵸? SEC가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슬슬 블록체인, 암호화폐에 대한 태스크포스 출범을 완료했고 마크 우에담, 헤스터 피어스와 함께 크립토 산업에 대한 법과 규제를 만들 것이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쪼록 블랙록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우리한테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볼 수 있는 움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산의 토큰화 RWA 물론 이더리움 기반도 많지만 리플, 엑셉, 레저 기반도 정말 많이 활용되고 있죠. 싱가포르 기반으로 한 오픈 에덴이라든지 오럼 에쿼티, 영국을 기반으로 한 아치악스라든지 한 번 더 나가서 최근에 언급됐던 엘리시아까지 방금 언급드린 이 기관들에서 이 자산의 토큰화를 위해서 엑셉, 레저의 생태계를 채택했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더더욱 STO라든지 RWA에 대한 산업 확장이 되면서 결국 스위프트의 시장 규모 또한 파이가 커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으로 미국 암호화폐 실무그룹 수장이죠. 이 차르라고 하는 황제 단어를 따서 가져온 크립토 차르 부서의 수장 이 데이비드 삭스가 이런 말을 하고 있네요.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 개발을 예정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이 기사에서 조금만 더 짚고 갔으면 하는 문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볼까요? 센트럴 뱅킹 디지털 커런시죠. 중앙은행에서 찍어내는 이 CBDC 같은 경우는 인간의 인권을 침해해 자유를 위협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이 더 나은 대안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어. 향후 디지털화된 달러가 미국 국채 수요를 끌어올리고 장기 금리를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CBDC보다는 스테이블 코인을 먼저 좀 발전시킬 것이야. 이렇게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화폐에 대한 분권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종이동 기반의 법정 화폐만 있었다면 이제 그것을 디지털화 시켜가지고 그 법정 화폐를 온라인상으로 스테이블 코인으로 만들 필요가 있겠죠.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중앙은행에서도 완전히 디지털 생태계, 금융에 대한 표준을 받아내면서 CBDC의 세상이 오겠죠. 우리는 지금 해당 이 과도기 단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차기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가 말한 것처럼 CBDC 이거 있잖아요.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나 이거 반대해. 인간의 인권을 침해한다니까? 한 번 더 갈까요? 최근에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역시 CBDC 발행 막을 거야. 우리 국민들의 자유권을 수호할 거야 라고 하면서 과거부터 이 CBDC 발행 금지 공약을 내세웠었죠. 그들은 언제나 태세 전환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들의 말보다 액션에 주목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스위스의 다보스 포럼, 세계 경제 포럼의 의제가 뭔지 아세요? 디지털 화폐의 전환기. 이제 완전히 금융망 자체에 암호화폐 산업 규제가 들어온다면 전통금융 트레드파이에서 받아들일 것이다. 이제 슬슬 이 안건이 세상에 퍼질 준비가 되고 있겠죠. 여기 나온 것처럼 세계 경제 포럼의 아젠다뿐만 아니라 과거에 했었던 G20 정상회담의 의제가 뭔지 아시나요? 연준의 기조연설을 봤을 때 금융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리플의 고문 출신인 마이클 바가 뭐라고 한지 혹시 보셨나요?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Faster Payment Council, 미국의 신속결제위원회 논문을 뒤져보더라도 이제 슬슬 국경 간 결제를 바꾸기 위해 CBDC, 스테이블 코인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이 움직임 알고 계셨나요? 클리어링 하우스, 예탁결제기관인 DTCC요, 그리고 국제기구들 BIS, IMF, 월드뱅크, 아시아개발은행, 아시아인프라투자개발은행이요. 이런 프로젝트와 논문, 보고서를 봤을 때 그들이 뒤에서는 CBDC의 세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스테이블코인 법안조차 통과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CBDC를 받아들인다라고 한 것은 시기상조일 수가 있겠죠. 우선은 스테이블코인 먼저 받아들여서 활성화를 시킨 다음에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이제 중앙은행에서 완전히 이 CBDC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끔 그들이 과거부터 연출하고 있었다라는 거. 2023년 9월에 리플 보고서를 봤을 때 중앙은행 90% 정도가 CBDC를 연구하며 금융 잠재력의 급성장을 이뤄낼 것이다. 리플 보고서라고 하니까 좀 안 와닿으시나요? 금융 엘리트의 최상단에 있죠. BIS의 보고서를 봤을 때도 전 세계 중앙은행이 95% 정도가 지금 CBDC 도입을 개념 증명하고 있으며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다라는 거. 블랙록이 하자 그러면 하는 것처럼 이 BIS에서 중앙은행들한테 이제 이거 받아들여 하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 CBDC 트래커를 보더라도 이 보라색 개념을 증명하고 있고요. 이 중국과 러시아를 필두로 한 주황색 이미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CBDC 세상 전에 스테이블 코인 세상이 먼저 도래하겠죠. 우리는 그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네트워크 위에 올라가면서 어떤 코인이 가스료로, 유틸리티로 쓰이는지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죠? 리플이 찍어내는 RLUSD 역시 범상치가 않은 티커가 생성되면서 많은 기관, 거래소에서도 인덱스로 활용되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과거서부터 스타벅스에서 이 벡트 캐시 실험을 하고 있었죠. 뉴욕 증권거래소의 자회사라고 불리우는 벡트, 그 뒷배에는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 그들이 만든 하나의 암호화폐 플랫폼 안에 해당 코인들이 인덱스로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슬슬 디지털 화폐 시대가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IMF의 현 총재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 에바는 뭐라 그랬죠? 이제 슬슬 종이 돈에서 디지털 돈으로 이동하는 것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그들이 그렇게 하자라고 하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만에서도 이 스테이블 코인을 전격적으로 허용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네요. 굉장히 최근 기사거든요. 우리가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중국을 필두로 한 대만이라든지 홍콩 같은 그런 국가에서 CBDC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 근데 누구와 함께 가는지 한번 천천히 보고 갈까요? 지금 이 대만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만을 필두로 한 굉장히 큰 대형 은행이 있습니다. 대만 푸본뱅크 역시 대만 최초로 블록체인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네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리플사가 국경 간 결제를 메인으로 하지만 그 이외에도 이 CBDC 플랫폼,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에 대한 지원 플랫폼을 과거서부터 출시하면서 국가 단위로, 기관 단위로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는 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만 푸본뱅크 역시 리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과정, 관계에 있다라는 거. 리플과 푸본뱅크는 현재 디지털 홍콩 달러 테스트를 함께 착수하면서 이 HKD한 시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 제가 늘 강조드리는 리플 비전을 봤을 때 물론 금융의 혁신으로 ODL, 리플 페이먼트가 있지만 바로 그 밑에 CBDC 플랫폼으로서 여기 나온 이런 국가들과 이미 비밀리에 손을 잡고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에비던스 자료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팔 중앙은행의 보고서인데요. 여기서도 리플을 언급하고 있으며 이 CBDC 디자인 모델에 XRP 레저의 CBDC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다는 거. 비트코인과 같은 프루프 오브 워크 기반의 채굴되는 코인들은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다라고 하면서 에너지 친화적인 탄소 중립적인 리플을 언급하고 있네요. 앞으로 조금 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서 더더욱 XRP 레저의 CBDC 플랫폼이 활용될 수밖에 없겠죠. 또한 홍콩을 필두로 한 자뱅크가 이제 슬슬 소매 이용자를 대상으로서도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시아 최초의 은행이 됐다라는 거. 지금 현재 중국, 홍콩이라든지 대만을 통해서 CBDC에 대한 파일럿 테스트, 자산의 토크나 또한 준비하고 있고요. 국경 간 결제 또한 송두리째 바꿀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 과연 그들이 어떤 세력과 함께 진행하고 있을까요? 왜 디지털 홍콩 달러에 대한 시험 완료를 여기 리플과 함께 하고 있는지. 해당 문서는 홍콩 모니터리 어토리티, 바로 홍콩 통화청의 공식 문서고요. 여기 제가 방금 언급드렸던 대만의 최대 은행 푸본뱅크가 들어간다. 홍콩의 자뱅크가 들어간다. 그리고 단 하나의 플랫폼이죠. 리플의 CBDC 플랫폼이 탑재되어 있다라는 거. 왜 리플이 국제결제은행과 손을 잡으면서 스위프트와 공존하고 있고 세계 경제 포럼, 최근에 도널드 트럼프와의 만찬, 그리고 JD 벤스와의 악수까지 그들과 어떻게 그렇게 가깝게 지낼 수가 있는지 미래의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의 차기 재무부 장관이 CBDC 안 받아들인데 도널드 트럼프가 안 받아들인다고 했다니까 여기에 집중할 게 아니라요. 그 뒤에서는 어떤 보고서, 어떤 작당 모의, 어떤 회담을 하고 있는지에 포커스를 맞추고 또한 많은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겠죠. 이제 슬슬 블랙록뿐만 아니라 피델리티 역시 정부와 중앙은행에서도 비트코인 보유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하면 진행이 된다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블랙록이 지난 해만 하더라도 500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집하여 지금 현재 아이비트, 아이쉐어스 트러스트를 통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55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는지, 그들은 연준의 뒷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뒷배, 채굴 업체들의 뒷배, 이미 디지털 커런시 그룹으로 거래소 그룹의 대형 기관들을 장악하고 있다라는 거. 이제 슬슬 미국에서도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는 움직임,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을 받아들이면서 리플과 SEC의 법적 공방과 같은 그런 잡음을 클리어하게 완전히 없앰으로써 디지털 생태계를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골드만삭스 CEO가 이런 말을 하네요. 비트코인은 달러에 위협되지 않아. 그쵸? 비트코인이랑 달러랑 비교할 게 아니라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비트코인은 뭐랑 비교해야 되죠? 실물 금이랑 비교를 해야죠. 온라인 금이 나타난 거니까. 연준 제로롬 파월이 말 잘했네요. 비트코인은 달러가 아닌 금과 경쟁하는 자산이다. 사실 경쟁이라기보다는 이제 실물 경제를 디지털 경제로 패러다임 전환을 하기 위해 그들이 만든 하나의 온라인 금이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을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실물 금의 시가총액에 비해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한 2조 달러 정도 됩니다. 저는 올해 1분기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다시 한번 훈풍이 불어오게 되면 이 마이크로소프트 뒷단까지 바짝 추적하면서 5위 정도까지는 좀 등극할 수 있지 않을까. 천천히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10년 기준, 20년 기준을 바라본다면 실물금을 충분히 뛰어넘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리플 소송에 대한 변수가 등장했다라고 하면서 이 베터마켓이 개입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베터마켓이 뭔지 보니까 미국의 하나의 비영리 재단인데, 그러면서 지금까지 게리 겐슬러가 이끌어왔던 그 암호화폐 규제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옹호를 하고 있어요. 리플 항소에 있어서는 약간의 변수와 잡음으로도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냥 하나의 지나가는 이슈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리플 변호사도 아닌 전 SEC 변호사가 이제 소송의 합의가
몇 주밖에 안 남았다라고 하면서 정말로 폴 애킨스가 차기 SEC 위원장에 임명이 된 후에 얼마 있다가 종결될 것을 예측하고 있죠. 그 폴 애킨스는 언제쯤 SEC에 취임하게 될까요? 한 언론에서는 1월 말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조금 끌리더라도 반드시 3월 10일 전에는 리플에 대한 법적 소송의 마무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왜? 연준에서 이제 리플렛을 채택해야 되니까요. 과거에 FedNow 서비스를 완전히 출시했을 때 리플의 약식 판결을 만들었던 것처럼 이제 연준에서 ISO 2002 FedNow 서비스를 모든 미국 은행이 탑재하게끔 만들 거니까 리플에 대한 법적 명확성이 더더욱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유 있는 스탠스로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기사, 변수가 있다, 악재가 나왔다, 리플에 불리하다, 이런 과장된 퍼드 뉴스로서 투심을 흔들리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미 그 세력들은 우리한테 힌트를 줬어요. 리플사가 작년 연말에 출시했던 RLUSD가 여기 보이는 이 기관에서 승인을 했다라는 것은 이미 게임이 끝난 거예요. 이 NYDFS 플레임을 좀 볼까요? 뉴욕 스테이트 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 뉴욕 금융서비스청에서 이미 라이센스를 허가받고 승인을 받았다라는 거, 게임은 끝났으며 그들의 어드바이저를 한번 보자라고요. 여기에 국제결제은행, 인도의 중앙은행, 연준을 필두로 한 주정부 은행뿐만 아니라 리플의 초기 투자자 산탄데르라든지 서클, 딜로이트, 연방예금보험공사, 그들이 한 통속으로 이제 똘똘 뭉쳐가지고 리플의 RLUSD 출시를 환영하면서 고위급 자문단으로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라는 거. 정말 여기 나와 있는 비트스탬프에 상장된 티커만 보더라도 정말 범상치가 않아요. 법정 화폐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스테이블 코인까지 ODL로서 RLUSD를 활용할 수가 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암호화폐까지 실시간으로 옮길 수 있는 시대, XRP가 브릿지 커런시로 활용되면서 리플 네트워크 RLUSD가 더더욱 활성화되면서 이동되는 시점, 반드시 기관의 채택은 더더욱 확장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이더리움 인 크리시스라고 하면서 중년의 위기에 직면했다. 아주 그냥 이더리움을 못살게 굴고 있네요.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이더리움 위기래요. 솔라나의 성공. 최근에 좀 올랐었죠? 트럼프 코인이 솔라나 위에 찍히면서 네트워크가 좀 많이 활성화가 됐고요. USDC 또한 솔라나 기반으로 많이 찍히고 있거든요. 경쟁 압박 속에 솔라나에 좀 밀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더리움 위기라니까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가 나오고 있네요. 크립토컨트의 주기영 대표 뭐라 그러죠? 이더리움은 핵심 내러티브를 상실했다네요. 더는 울트라 사운드 머니가 아니야. 에이, 너무하시네. 우리 주기영님. 이더리움에 대한 펀더멘탈 아실 것 같은데, 주기영님, 이더리움 사실상 스테이블 코인이라고요? 500만원짜리 스테이블 코인이 어디 있어요. 그쵸?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면 안 되죠. 얼마 전에 한 구독자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타임님, 요즘에 리플이 많이 올랐다 보니까, 과거에 리플을 엄청 비하했던 쓰레기 코인이라고 했던 리플은 없어질 거야 라고 했던 그런 전문가, 교수진, 박사들이 이제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해가지고 리플은 정말 좋은 코인이라고 말을 하는 거 보고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주기영 님이 또 이렇게 이더리움은 스테이블 코인이다, 내러티브를 상실했다라고 했는데 과연 몇 개월 뒤에도 이런 말씀을 그대로 하시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저는 이더리움 채굴장을 2년 동안 운영한 이후 망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이후에 전화위복 삼아서 가장 먼저 공부했던 코인이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지금도 투자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더욱 확장될 수밖에 없는 스마트 컨트롤의 대장격으로 급부상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번 더 되돌아볼까요? 이더리움 위기에 직면했다. 하나의 말에 불과하죠. 최근에 솔라나가 네트워크가 좀 활성화됐다 보니까 경쟁에 밀리고 있다. 이것도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내러티브 상실했다, 스테이블 코인이다, 모두 다 말에 불과합니다. 움직임에 좀 포커스를 맞춰볼까요? 최근에 이더리얼라이즈가 출범했거든요. 이제 슬슬 그들이 움직이면서 이더리움에 대한 입지 강화를 목표하고 있다. 그들의 뒷배를 봤을 때 노무라 증권과 스위스의 최대 금권 UBS가 달라붙으면서 라만이 설립했으며 이더리움의 안정성, 보안성, 신뢰성 등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가 있다. 이러면 이럴수록 이더리움의 레이어 2 또한 급부상할 수밖에 없고요. 해당 움직임은 말인가요? 그들이 하나의 재단을 만들어버렸네요.
액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 나와 있는 노무라 증권 또한 이미 푸날리티의 뒷배로 들어가면서 일본의 대형금권 미즈호, 미쯔비시, 스미토모 미쯔이까지 노무라까지 연관성을 가져가면서 일본 금권의 통합 세력이라고 봐주시면 되거든요. 그들끼리 힘을 합쳐서 이더리얼 라이즈를 출범하고 있다. 앞으로 이더리움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더리얼 라이즈뿐만 아니라 과거서부터 이더리움 잠깐 갈게요. 이더리움 기업연합, 엔터프라이즈, 이더리움, 얼라이언스가 과거부터 출범을 하면서 이미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더리움을 러시아인이 만들었잖아 그거 미국이 죽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솔라나를 더 키우겠네 이렇게 1차원적으로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더리움 뒤에는 이더리움 기업연합이라든지 이더리움 기반의 소프트웨어 기술 회사 컨센시스가 붙어 있다라는 거 이미 그들의 자금이 몽땅 들어와 있으며 최근에 이더리얼 라이즈까지 출범을 했다라는 거 조금만 더 들어가겠습니다. 이더리움 기업연합 여기 보이실까요? 이더리움 기반의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의 표준을 정하는 단체다. 여기에는 영국의 석유기업 BP라든지 산탄데르, JP모건,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도요다 이런 전 세계를 아우르는 회사들이 모두 다 컨소시엄으로 엮어져 있네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삼성 SDS요, KB 하나은행이요, 한화시스템, SK텔레콤, LG CNS 왜 이더리움 기업연합에 가입을 했을까요? 이제 슬슬 블록체인을 받아들일 때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개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부동산 요즘에 전세 사기 많잖아요. 거기에 블록체인의 스마트 컨트랙 개념을 입혀버리게 되면 돈이 들어와야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도록 이런 조건부를 달 수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그 사기 피해를 방지할 수가 있다라는 거.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에도 이 스마트 컨트랙의 개념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은 블록체인을 받아들일 준비를 과거부터 했다. 근데 누구랑 같이 했다고요? 이더리움 기업연합이랑 같이 했다라고요. 조금 더 들어갈까요? 이더리움 기업연합의 공식 홈페이지 이사회 구성원을 봤을 때 JP모건, 마이크로소프트, 산탄데르, 뿌리가 리플과 완전히 똑같아 버리네요. 블록앱스 들어가 있고요. 컨센시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 기술 회사 이더리움의 공동 창립자 조셉 루빈이 이끌고 있으며 이미 뒷배로는 JP모건, HSBC, 코인베이스 벤처스, 테마세계자금, 소프트뱅크, 마이크로소프트까지 모두 다 붙어서 컨센시스, 이더리움에 대한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다라는 거. 이 블록앱 역시 뿌리를 봤을 때 그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기관이거든요. 웹3의 마켓플레이스로서 여기 보실까요? 마이크로소프트 출신의 수석 설계자가 담당하고 있다. 이 GCP라고 하는 금융서비스 블록체인 책임자가 뒷배로 들어가 있다. 이 GCP가 뭔지 아시나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뒷배로 있는 블록앱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재단과 언스텐 영까지 그들이 모두 다 힘을 합쳐서 이더리움 기업연합 우리나라의 대기업들도 괜히 선택한 게 아니겠죠. 그렇다면 또 이렇게 질문을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타임님 그러면 리플보다 이더리움이 더 좋은 건가요?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더리움은 제가 방금 언급드렸죠. 하나의 플랫폼, 스마트 컨트랙의 대장이고 리플은 금융의 대장이죠. 그렇죠? 완전히 섹터가 다르다라는 거. 과거부터 비탈릭 부테린이 이런 말을 했죠. 이더리움은 금융이 아니야. 리플과 섹터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 그거 아시죠? 여러분들 비탈릭 부테린이 과거에 리플사에 합류하기 위해 인턴을 지원했지만 러시아의 그 비자 문제 탓으로 거절됐었다라는 거. 이미 비탈릭 부테린 또한 천재 개발자로서 비트코인의 본질을 알기 때문에 정말 P2P 디지털 캐시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는 리플이 비트코인보다 더 낫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거. 전 나스닥 회장이자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이사회 멤버, 현재는 노스아일랜드의 사모펀드를 이끌고 있고요. 블랙스톤, 블랙록의 뿌리의 세력과 연관성을 가지며 미국의 싱크탱크라고 불리우는 브리킹스 연구소 안에 허친스 센터를 이끌고 있는 글렌 허친스. 과거에 이런 말을 했죠. 이더리움과 리플, 끝까지 생존할 것. 이미 그들이 끝까지 생존하게끔 생태계를 만들어 놨습니다. 아무쪼록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이더리움의 기업 연합과 이 이더리얼 라이즈가 출범했다라는 거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면서 절대 이더리움 투자자분들 흔들리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요. 내러티브가 죽었다고요? 어떻게 가격 상승이 오는지 지켜보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기사 봤을 때 독일의 대형 금권이죠. 이 도이체방크에서 올해도 비트코인 상승세는 이어질 것이다. 암호화폐 황금기가 찾아왔다. 4년 주기가 드디어 찾아온 것이죠. 그 부분의 일환으로 스탠다드 차타드는 비트코인 연말까지 20만 달러 그리고 이더리움 연말까지 1만 달러 도달 가능하다라는 이런 예측치를 보여주고 있네요. 올해 1분기는 과연 어디까지 오를까요? 한번 1차원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저번 사이클에 비트코인이 한 8천만 원 선까지 갔었죠. 지금 한 2배 정도 올랐네요. 1억 원 중반대니까요. 그쵸? 1분기 안에 제가 2억 정도 바라본다라고 했는데 한 2배에서 2.5배 정도 오르겠네요. 그쵸? 그렇다면 이더리움의 경우 작년 사이클에 한 500만 원 후반대 있었는데 아직 뭐 500만 원 선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쵸? 과연 비트코인이 2배, 3배 올랐다면 이더리움은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1만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1,400만 원이죠? 불가능하지 않은 수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미국의 캔자스 상원의원에서 공무원 연금을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주자 허용에 대한 법안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슬슬 그들이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슬슬 트럼프 시대가 개막하면서 밈코인에 대한 ETF 승인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 있고요. 다음 메이저 알트코인으로는 어떤 ETF가 또 준비가 될까요? 일단 여기 나와 있는 3종 ETF, 많은 자산운용사에서 3종에 대한 ETF는 신청이 됐죠. 우리가 알고 있는 리플 XRP, 솔라나, 그리고 디지털 은, 라이트코인이 신청이 됐는데 해당 기사에서는 이제 카르다노 에이다 또한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에이다 역시 금융 생태계와 연관된 코인으로서 찰스 호스킨스 이더리움의 초기 개발자가 이끌고 있죠. 카르다노 에이다 또한 저도 투자를 하고 있고요. 수량에 집중하면서 꾸준히 모아가고 있습니다. ISO 2002 메시징 표준을 준수하면서 개발도상국의 금융 플랫폼을 위해서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기사 봤을 때 트레이딩 플랫폼, 주식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플랫폼이죠. 미국 증시에 IPO를 신청할 준비를 하고 있네요. 우리는 올해 서클, 리플, 크라켄 그리고 이런 이토르 같은 플랫폼이 언제 IPO를 하는지 너무나 중요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1년 코인베이스가 IPO를 했을 때 고점 시기에 딱 맞아떨어지게 IPO 기업 공개를 했다라는 거, 그 시기가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좀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이토로 같은 경우는 미국 기반의 플랫폼이 아니라 이스라엘 기반의 다국적 소셜 트레이닝 투자 기업이라는 거 굉장히 좀 신선하네요. 하지만 여러 가지 사무실을 봤을 때 튀르키예 기반의 키프로스, 영국, 미국, 호주의 본사 사무실을 또 두고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IPO 미국 증시에 올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실제로 이토르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크립토 인덱스 그리고 메이저 알트코인에 대한 스테이킹 상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고요. 이미 이토로를 뿌리로 한 이스라엘 역시 리플과 연관성을 가져가고 있다는 거. 이 이스라엘의 금융 서비스 회사 GMT라고 있거든요. 이미 머니그램과 함께 리플렛에 합류하고 있었다라는 거. 이미 리플의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이스라엘 기반의 GMT가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GMT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와도 팩트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XRP는 리플 네트워크에서 거래를 지불하는 데 사용되는 네이티브 크립토 에셋 암호화폐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언급드렸던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이 리플이 비트코인보다 더 낫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리플의 전 시장 전략가 이 코리 존슨의 말 또한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XRP는 비트코인의 업그레이드된 버전 비트코인 2.0이다. 조금 더 들어갈까요?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전 CEO였던 베리 실버트의 과거 트위터를 봤을 때 리플 XRP는요 비트코인 2.0을 넘어 스위프트 2.0이라는 거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로운 금융의 패러다임 어떻게 그들이 채택을 하면서 가치 반영을 만들어내는지 같이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이라서 영상이 조금 길어졌는데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고 설 연휴 가족들과 따뜻하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